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최은경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분당에서는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 계셔서 우리 남편이 저의 생일을 맞이하여 AI의 힘을 이용해서 지어준 노래인데 이 노래가 끝나면 퀴즈가 나갑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사업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십시오. Yeah. She came from the mountain. Now she's running this town.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Let me tell you her story. 강원도 산골마을 그중 한 골짜기 달래 따먹고 머루로 물들인 아이 햇살 같은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녀의 이름은 최은경. 삶은 벌써 시 같아. 서봉천동 작은 골목길 국민학교 키 큰 잠자리 양경 소녀 같은 반가부리 그 이름은 명배. 서로 관심 없던 그때 운명은 준비됐대. 책가방 무겁던 날 그 시절의 시간표. 은경은 조용히 속으로 외친 다짐처럼 I go far, I go high. 혼자서 속삭인 future diamond. She don't stop, she don't break. She got dreams she's gonna chase. From a small town to a bigger fate. 은기영 she elevate. She don't fall, she don't fall. Climbs her way up every wall. 빛나는 눈동자 diamond man. 그녀의 이름은 은경, she's the brightest diamond. 25년 동안 분필을 들고 칠판 위에 이름을 새긴 teacher so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며 세상의 가능성을 매일 열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닌 챕터 2.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구나. 벽에 붙인 꿈들 조각난 메모들 그녀는 매일 봤어 내일을 만드는 법을. 책상 위에 쌓인 책 포스트로 가득해. 하루 한 줄 다짐서 Don't you ever quit again. 으쌰으쌰 파트너들과 맞장구 가슴에 불 지핀 다음 액션으로 점심. She don't stop, she go loud. 혼자서도 break the crowd.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rise. She's got fire in her eyes. She's a fighter, she's a queen. Leader in a world unseen. 가족이라는 왕국의 중심. 은경이 없으면 안 되는 중심. 책을 사랑하는 reader. 타인을 이끄는 볼리더. 흔들려도 절대 주저앉지 않아. 먼저 손 내밀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 호랑이 포효 같은 음성. 예리한 통찰 따뜻한 진심. 그녀는 알고 있어 세상을 바꾸는 건 굳건한 믿음. Recipe for greatness. 그거는 경의 daily basis. 일과 계획 독서와 대화 모든 게 그녀에게 미닝 있는 레이어. 남들 쉴 때 다시 시작. 밤 9시에 열리는 새로운 트랙. 이건 내가 만든 길 남 따라 안 가. 내 기준 내 철학 I write my saga. Love with discipline. 진심의 뿌리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깊은 뿌리. 아이들을 살피고 남편을 세우고 She's the brightest diamond. She don't stop, she don't bend. Even when the world pretend. 그녀의 발걸음은 진실 위. 그 속엔 사랑과 책임이 숨쉬지. From 강원도 girl to Pa주 city queen. She's the strongest soul you've ever seen. Her name is 은경 기억해도 우리 가족 그 중심엔 그녀가 있어. She's not just a mom, not just a wife. She's the light, the guide, the fight, the life. 은경, 그 이름은 우리 집의 대장. And we sing it loud, she's diamond. 요럴 때 박수 안 쳐주면 저 엄청 민망해지는 거 알죠? 요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헌정시처럼 저에게 보내줬어요. 진짜 나를 잘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맨날 무섭게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퀴즈 나갑니다. 오늘 여기 자리 처음 오신 분 우선순위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저의 고향은 처음 오신 분 위주로. 맞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정선 산골 위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머루달에 따먹고 살았고 물도 수도도 없어서 물길러 뜨러 다니고 이렇게 굉장히 진짜 한 우리 엄마 세대나 사는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의 사실은 모든 근원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체성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형성된 곳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처음 오신 분부터
그러면 모두에게 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여기, 저기 전명배, 여기 최은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6학년 8반 동창이었고요. 우리 남편은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다니던 까불이었고, 저는 보다시피 굉장히 범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의 전 직업은, 네. 두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뒤에 분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자, 저는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했는데 그 중에 8년을, 고3 담임을 하면서, 진짜, 그러면 이제 15년이니까 5년만 더 하면 공무원 연금 받잖아요. 근데 때려치고 암회를 했어요. 그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엄마는 울었고, 남편은 화냈고, 스폰서님은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지금 돌아보면 그냥 계속 제 기준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업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고,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 그분들을 도와줄 시간이 안 돼서, 내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저의 가장 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꿈도 한번 안 꾸고, 꾸잖아요. 군대 갔던 꿈 꾸시잖아요, 남자들. 근데 저는 이렇게 학교 꿈을 한 번도 못 꿨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고.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안현창입니다. 맞습니다. 파주에서 음악회 보러 갔던 장면이고,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동물 이미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까치와 호랑이의 관계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골려 먹으면서 호랑이 까치 잘 못 잡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근데 약한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약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쓸데없이 소리나 지르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저 요즘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엔 많이 했는데 저의 스폰서님이자 동생 부부예요. 요렇게가 이제 저의 남동생 부부고 저랑 이제 남편인데 저희 남동생이 7살 어리고 거의 어버 기르고 엄마 아빠가 바쁘시고 또 배움이 짧아서 제가 가르치고 삼을 자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라고 종아리 때리고 된장국 안 먹는다고 울어가지고 먹으라고 뭐 혼내고 그렇게 그리고 커서는 용돈 주고 대학 보내고 이렇게 키웠던 동생이거든요. 아들 같았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당연히 사랑하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동생인데 하필이면 그 동생이 아메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왔으면 저는 아메이를 과감하게 얘기를 안 했고 왜냐면 제가 전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철이 없게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책과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3 담임이고 하니까 그냥 꽂아놓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카탈로그도 던져주고 갔는데 뭐 잘 못 알아듣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동생 부부의 집을 놀러 갔는데 저희가 이제 집이 없이 살다 보니 동생을 없이 보내니까 저 올케한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잖아요, 제가. 아유, 어느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네 이 생각 있잖아요. 근데 아메 세제를 예쁘게 전시해서 이렇게 이 싱크대 앞에 두고 행주가 하얗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탁 걸어가지고 그 조그만 집에서 살림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고를 막 들여봤어요. 혹시 싸난 거 있나. 근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그 모습이 이뻐 보여서 이제 앉아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과일을 내왔는데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동생한테 20만 원어치 내가 써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냐면 20 자꾸 이러니까 그래, 내가 20만 원을 써줄 수 있지. 이러고 카탈로그를 다시 받아서 내가 20만 원씩 매달 쓸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아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동생이 이제 무서운 누나니까 알겠다 그러고 이제 6개월 동안 오질 않았어요. 그럼 저는 카탈로그를 보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초이스를 사업자처럼 읽었어요. 뭐가 좋다는 거야. 이건 어디에 뭐 먹어야 돼. 뭘 써야 돼. 막 공부를 얼마나 해서 매달 20만 원을 채워가지고 매달 그렇게 장을 보고 썼는데 어느 날 회사, 학교죠. 학교에서 의료비 공제. 그게 되게 100% 되니까 그걸 떼는데 항상 그 이빠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제로가 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인식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병원을 안 가고 그랬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6개월이 지나서 의료비 공제하는데 그게, 병원을 안 갔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제품 되게 좋다. 제품 좀 알고 싶다. 이 생각이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문을 띵동띵동 아침 대바람에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누나 밥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밥일까 하고 이제 일단 차려줬죠. 그러더니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알을 튀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미어지지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이 달병가거든요.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는 사람. 근데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애를 잡은 거죠. 말로. 아메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형부한테 갔냐 그랬더니 6명 초대하면 호텔 보내준 데서 저 예쁜 와이프 호텔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하러 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전화를 해서 형부에게 아메이 편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너 3명 해, 내가 3명 할게. 이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이제 3명 해야 되니까 저랑 저희 엄마랑 저 남편이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남편이 가기 싫대요. 그래서 말하라 그러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드디어 미팅장에 갔거든요. 미팅장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내 동생 꼬신 거야 하고 막 둘러봤어요, 사람들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안 둘러보시네요. 되게 너무너무 이상한 집단에 우리 동생이 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척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교사였으니까 강의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적으면서. 근데 듣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동생이 왜 빠졌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주를 다 수료하고 나서 남편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저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할 건데 남편이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영어 강사인데 영어 강사는 50세 이상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러니까 학교를 은퇴하고도 뭘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보다 빨리 은퇴해서 집에서 노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사업자만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의 제가 습성을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의 생일 선물과 결혼기념일 선물 때문에 엄청 머리를 지금 싸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신혼 때 아까 그 자작곡 저런 곡이면 그때는 AI가 없으니까 혼자서 기차를 뒹글뒹글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제사용 초를 하나 켜놓고 불을 꺼놓고 내가 무슨 제사 지내냐 하면서 막 엄청 혼내고 선물 줄 때마다 혼내니까 이제 선물 고민이 엄청 많은 찰나에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로 꼬셔야겠다고 이제 남편한테 나 생일 선물 안 줘도 되고 결혼기념일 안 챙겨도 돼. 그 강의 한번 들으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오 진짜? 이러는 거예요. 눈이 덩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오면서 남편만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해가지고 두 분을 그 다음 달에 또 수료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미팅은 다니는 이렇게 한두 달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구에서 엄청 큰 미팅이 있는데 이제 펑션이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버스 대주도 다니면서 같이 가재요. 그래갖고 제가, 알았다. 알았어. 근데 가기가 싫은 마음이 좀 있는 상태로 알았다 하고 이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못 일어난 거죠. 아침에 그래서 눈 떴더니 9시야. 이미 떠났어. 그래서 후랴후랴 전화해서 어떡해, 미안해. 내가 늦잠 잤어.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딱 경호로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리더님 KTX 타고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행신을 알아봤더니 다 매진인 거예요. 매진인데? 그랬더니 서울역 가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도 매진. 입석으로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강한 당당함에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입석을 타고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펑션을 혼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오전 강의 못 듣고 오후 강의 들었는데 강의가 좋았다기보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딱 들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동생이 와줘서 고마워 넙죽넙죽 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당당하게 입석으로 오라고. 그 말에 내포된 의미가 나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해도 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라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굉장히 당당한 일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저에게 이걸 진짜 사업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두 가지 일을 했죠. 첫 번째는 파트너가 아무도 없는데 긴 테이블을 샀어요, 일단. 왜냐면 음원을 자꾸 듣는데 홈미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홈미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 파트너가 없잖아. 그래서 스폰서님의 파트너.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이랑 같이 뭐 홈미팅 하는 걸 상상하면서 10명이 저렇게 이쁜 테이블은 아니에요. 앉은뱅이 테이블. 막 내가 색칠한 거, 막 그런 거 깔아놓고 큰 화이트보드를 사놓고 이제 내가 여기서 홈미팅을 할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9%대 그걸 했던 게 환경 정리를 한 거죠, 나름. 거실을 딱 그렇게 홈미팅 환경으로 바꾼 거.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날 가서 그 얘기를 했죠. 매주 체험학습을 시켰거든요. 저는 글자 공부는 잘 안 시켰는데 체험학습을 엄청 시켰어요, 매주. 엄마가 이제 너네랑 매주 못 놀아줘.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놀아줄 수 있어. 그 당시에는 3주 가정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놀아줄 거야. 그치만 너가 6학년 됐을 때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너를 최고의 여행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환경 정리와 시간 정리를 제가 아주 초창기 때 6%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써서 막 쓰고 우리 동생이 자기 SP 간다고 나 15%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2개월 만에 15%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SP 갈 때 진짜 힘들었어요. 브랜드 체인지 할 게 없어서 15%대 다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두 가지 환경 정의를 딱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돈 욕심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돈 욕심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진짜 이상했어요. 너무 그냥 동생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너무 심하게 열심히 했거든. 왜냐면 100회 사업 설명을 4번을 돌렸으니까. 남편이랑 뭐 거의 뭐 경쟁하듯이 둘이서 막 하고, 다이아몬드 가기 전 해에는 일주일에 14번의 홈미팅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하루에 퇴근하고 미팅 갈 거 다 가고 하루에 2번의 홈미팅을 했다는 거죠.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 열심히 하지? 뭐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문을 계속 가졌는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 서문을 딱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배럴 라이브 거기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얘기하는 배럴 라이브즈는 더 조금 나은 삶 아니다? 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게 조금 더 나은 삶 아니다? 진하게 만족하는 삶을 주고 싶어. 근데 이 진하게 만족한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진하게 와닿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진하게 이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삶을 향유하고 싶거든요. 이 향유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노을이, 날씨가, 바람이, 사람들이 수다 떠는 그 작은 소리들이 귀엽고, 막 강아지가 웃고, 막
풀이 나붓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세상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 이렇게 지나쳐 버리게 되죠. 왜 지나치냐면 바빠서. 그렇죠.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어야 삶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향유하며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향유하려면 자산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에게 있어야 향유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이 되고 싶거든요. 건강하고 외모도 예쁘고 잘 가꾸고 성품도 너무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세 번째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 때만 행복해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을 때는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무거워요. 이게 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묘비명을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도리를 다하고 유쾌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다. 진짜 제가 할 도리 다 하고 그 대신 그게 막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막 무거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유쾌한 일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그래도 맡기신 사명 다 하고 재밌게 살다 왔어요 하고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비석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너무 재밌게 잘 살았지 뭐 하나도 안 슬프고 잘 살았잖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묘비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플랜을 또 세워봤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51인데 54시 되는 A70에 꼭 가야죠. 그리고 제가 55세가 되는 해 우리 모든 가족에게 1억 통장을 딱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너무 이제 뭐 없이 살아서 흙수저여서 한마디로 이런 돈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살다 보니까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애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다 힘이 되더라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제 스폰서님이자 동생은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엄청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메이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억으로 시작했다고 그 일을. 지금은 그 60명이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1억이라는 자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본 1억이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좀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 살 수 있는 돈이 1억인 것 같아요. 1억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집 인테리어에서 저는 저렇게 창이 딱 뚫린 곳에서 정말 건강에 좋은 요리로 요리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꿈도 있거든요. 저런 공간에서 음식을 하고 싶고 이제 60세부터는 1년에 한 달은 제가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 있을 거고 또 1년에 한 달은 전국을 우리 강아지 데리고 떠돌아 다닐 거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차 타는 훈련하고 있어. 차를 못 타가지고. 그래서 전국 일주를 이렇게 같이 다닐 거고, 저는 이제 너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진짜 책만 읽고 책만 쓰고 싶어요. 다른 거 하지만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한 짐 싸들고 어디 여행 가는 꿈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글 쓰는 우리 탐리더님처럼 글 쓰는 사람 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아유르베다랑 요가하면서 이렇게 수련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춤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춤바람도 한번 나보고 싶고 이런 생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슴 뛰는 나만의 10년 플랜, 10년 꿈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순간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진 볼 때마다. 열고 싶고 열어야 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살면서 열고 싶으셨나요? 진짜 근데 저 돈문 하나 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쵸? 열쇠가 잘 안 맞아. 막. 그래서 막 저거가 요새 뜬데 하고 가보면 또 아니고 또 망하고 막 손해보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 하나 챙기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관계, 자녀, 교육, 자기개발, 미래준비, 여행, 가치 있는 삶, 상속 이 문들이 다
다 다른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만약 하나의 열쇠가 이 문을 다 열게 해준다면 마스터 키가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저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저 문이 다 열어진대요. 저런 삶을 살 수 있대. 제가 우리 탑리더님이 이 책을 추천하셔갖고 이 책을 읽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소장가치 있다, 이 책. 그래서 보기 드물게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만일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진 부모라면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결핍을 완화할 수 있다. 유모나 하녀를 고용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대신 주문해서 먹고 회계사를 고용하고 정원사를 고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될 테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만일 당신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면 건강에는 좋은 음식을 사면 된다.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당신은 이 돈으로 다른 형태의 여러 결핍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방향의 결핍, 즉 돈의 결핍을 완화하기란 훨씬 더 힘들다. 하루에 몇 시간씩 더 일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은 넉넉하지 않고 또 그렇게 추가로 일을 한다고 해도 더 벌 수 있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지친다. 돈이 적다는 것은 시간이 적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돈이 적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돈이 적다는 것은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빈곤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결핍, 이제 돈의 결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시간, 또 뭐 상황, 뭐 어떤 일, 모든 결핍에 대해서 이 책이 얘기하는데 결핍을 겪은 사람은 결핍의 덫에 갇혀버리고 이 덫에 갇혀서 시야가 터널처럼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미치는 범위가 대역폭이잖아요. 그게 현저하게 좁아져서 판단, 인지, 생각, 사고, 문제 해결력이 다 떨어져요.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 결핍의 덫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뒤로 밀어요. 왜냐하면 저글링 하듯이 내가 내 눈앞에 닥친 것만 얼른 해결해야 된다는 이 결핍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뒤로 미루는 것은 빌리는 것과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면 이자가 붙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5kg만 빼면 됐는데 밀었더니 10kg를 빼야 되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1시간만 써서 일할 수 있었는데 뒤로 밀었더니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사업하면서 그런 일 많잖아요. 파트너의 관계, 아니면 또 뭐, 요런 건 이해하겠지 하고 이게 소통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어놨는데 눈덩어리가 돼서 나한테 오는 경우 많잖아요. 다 빌렸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결핍의 덫에 갇힌 사람들은 미봉책을 주로 쓰는데 본인들은 이게 미봉책인지 모르고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요. 근데 이 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해결을 자체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결핍의 덫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결핍들이 있고 그 문들이 있고 근데 단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산소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산소득으로 바뀌어 있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형태로. 그런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 일을 단지 열심히 했는데 건강이 좋아졌어요. 단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미래가 준비가 됐어요. 단지 그 일만 열심히 한 것뿐인데 예뻐졌어요. 단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미래가 준비가 됐어. 단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행을 보내줘요. 단지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장했어요. 단지 그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소름 끼친다, 나 혼자. 그 일만 했는데. 그런 일을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메이가 내가 이렇게 지금도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길래 그런 성격의 일이야 라는 거거든요. 아메이의 사업의 본질은 이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 다른 말로 네가 원하는 그 삶, 아까 저의 삶의 향유, 그 삶을 살도록 비즈니스 모델, 이 아메이 모델을 활용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내냐는 뜻이죠. 뭘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메이는?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달과 후원이거든요. 일반 사업에서 얘기하는 광고와 유통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가 전달할 만하고 광고할 만한 걸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그걸 해봐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전달과 후원엔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저의 파트너는 엄청 잘 전달을 해요. 사람마다 너무 개인차가 심해. 왜냐면은 시험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근데 공정한 기회를 준댔잖아요, 누구나에게. 그럼 도대체 뭘로 그 공정한 기회를 보상할 건데, 그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탱코화로 개인차를 극복해. 탱커화를 하다 보면 그 개인차가 다 메워지거든요. 나의 약한 부분들 있죠. 말을 잘 못해.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소통이 잘 안 돼. 아니면 내가 이게 수익 구조를 잘 표현을 못해. 아니면 뭐 나는 순간순간 감정에 자꾸 늪에 빠져버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라는 걸로 차츰차츰 이렇게 다 메워지고 구멍이 그것이 극복됐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극복이 돼서 이 전달과 후원이라는 이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은 탱커화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를 높여 평생 소득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든 네트워크는 상속시켜 영원히 개인에게 기속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졸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탱커화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를 높여 평생 소득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든 네트워크는 상속시켜 영원히 개인에게 기속시키는 것.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과 후원을 하는 그 아이템들은 어떤 아이템들인데, 이런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들의 성격을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재구매가 되는 생필품인데요. 꼭 필요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필품이죠. 필수적인 제품인데 여기에 품질이 좋고 효과가 좋아. 그리고 환경에 기여해. 이 조건이 같이 어울리면 반드시 만족이라는 걸 하게 되고 만족한 사람은 재구매가 돼요. 그래서 재구매되는 생필품. 두 번째는 트렌드를 이끄는 제품이에요. 트렌드란 뭐냐면 니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잖아요. 트렌드에는 니즈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니즈가. 오늘도 저거를 다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못했네요. 이제 밤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길 원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에 해당한 제품들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 더마 아키텍트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저렇게 된다라고 100% 임상실험 결과 그랬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 좋다 대박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나한테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2주면 여기 2주면 4번을 썼다는 뜻이고 피트니스 저는 괜찮은데 돼요. 그래서 2주를 쓰면 저렇게 50% 친밀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배터리가 그래서 3번 썼을 때까지 그냥 느낌에 세수하면 왜 우리 살만 조금 빠져도 100g 빠져도 우리가 알잖아요. 왠지 다리가 안 빠진 팔이 왠지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혼자 알죠. 그런 것처럼 세수를 하는데 여기가 좀 날렵해졌는데 이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진짜 딱 4번 쓰고 나서 그 다음날 다음날 피트니스 모드 하고 자고 다음날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고무로 만든 것처럼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럼 그 흘러거리는 건 뭐냐 할 테지만 나는 혼자 이 곰으로 만든 것처럼 딱 붙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치밀도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치밀도 진짜 대박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오늘 더 좋고 내일 2배 좋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탁 좋고요. 이 계단처럼. 저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4주 썼을 때.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웃는데 제가 이 광대뼈가 조금 도드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처졌는 게 이것도 제가 진짜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해보면 우리 남편은 모공이 엄청 작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생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런 짤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한 곳을 이렇게 오랫동안 샷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쓰라는 대로 하시고 50샷이 기본인데 100샷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촘촘히 하래요. 한 곳을 2번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촘촘히 하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대요. 그래서 100샷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째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제품이 또 있어요. 어느 회사도 이 3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식물 영양소는 완전 유기농 식물을 지금 유기농으로 100년 가까이 된 땅에 지금 그 식물로 만들어 얘가 제대로 된 식물 영양소가 나오잖아요. 칼렌보그 박사님이 뉴트라이트를 처음 100년 전에 만들 때 아무도 몰라주고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인 샘 렌보그 박사님을 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들아, 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지? 저 별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저 별이 무슨 별인지는 지금 몰라, 아무도. 이 식물에는 엄청나게 사람에게 좋은 유용한 성분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지금 몰라. 그치만 너가 자랄 시절에는 그걸 받쳐줄 과학기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부터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연구가 됐고, 그러면 칼렌보그 박사님 30년에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50년 차이가 났던 거죠.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인간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인류가 지배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식물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 이 2가지가 아마 해결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마이웰리스랩. 내 장을 똑같이 쌍둥이를 만들어서 6가지 쌍둥이를 만들어서 어떤 장이 어떤 유산균을 넣었을 때 가장 활발히 좋아지고 있나를 보는 이 진짜 유일하고. 근데 마이웰리스랩. 지금 제가 만으로 50이면 노화 속도가 1.2면 저는 생체 나이는 60살인 거고, 만약에 0.8이면 저는 생체 나이는 40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횟수로는 50이지만 제 몸이 60일지 40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게다가 내가 15년, 20년 뒤에 어떤 병에 노출 가능성이 클지 신호등으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켜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동일 연령대에 어떤 건강 위치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빅데이터와 시간 그리고 순수한 땅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제품이라는 거예요. 헬핑 피플을 위한 제품이라는 건데, 저는 이 올데이 비타민 C가 나왔을 때 진짜 의문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와 했는데 얘는 이렇게 물음표. 아니 아세로라씨 너무 좋은데 그거 먹으면 막 감기도 막 낫고 너무 좋은데 그거 뭐 또 비타민 C가 또 왜 나왔어? 아세로라씨 좀 많이 먹으면 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이걸 내려고 7년을 문을 두드렸대요, 나라에. 왜 문을 두드렸냐?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는 그 약이 지속적으로 몸에 있지 않으면 금방 얘네들이 막혀버리니까 지속적으로 그 약의 농도를 맞춰줄 서방적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약품들에는 이미 이 기술이 있었는데, 아메이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비타민 C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딱 아프기 좋은 상태인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환경 오염 너무 심하고. 그래서 비타민 C 체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고 그 헬핑 피플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본질적인 접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비타민C 매출이 갈라지지 2배로 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헬스 앤 뷰티. 이게 진짜 요즘에 대세잖아요. 이 두 가지가 주력 제품이거든요, 아메이에. 근데 120세대 시대이면서 AI가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리주브네이팅, 개인 맞춤하래요. 리주브네이팅은 안티에이징은 더 이상 늙지 않게 하는 거고 리주브네이팅은 젊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마 아키텍트를 8주 쓰면 몇 년 젊어진다고요? 2년 젊어져. 2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리주브네이팅. 그리고 왜냐하면 120세인데 80세인데 60세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팡이 안 짚고 두 다리로 쌩쌩하게 걸으면서 노후를 맞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주목한 지금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이 엄청난 끝장나는 제품들입니다. 100% 만족 보증에 이중 캐시백까지. 그러니까 캐시백이라는 것은 아메의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구매해주는 찐 고객들 있죠. 찐 뭐라 그래요 그거? 애용자 말고 좀 시장에서 쓰는 용어 있는데 그래서 빠들에게 포인트를 더 챙겨주겠다. 이게 좀 엄청 커요, 사실. 저 이걸로 요번에 그 추석 선물 배송 다 막 3만 원 이렇게 하니까 A머니로 다 배송비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막 이번에 키링 우리 파트너는 이런 굿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링을 다 포인트로 사더라고요. 뭐 간장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요약하면 지속적인 소비가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지속적인 매출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55분 넘어갈게요. 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입니다. 상위 5%예요. 저의 위치. 여기 두 번째 했을 때 여기였는데 세 번째 했을 때 여기로 지금 올려온 거죠. 저는 자신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자신이. 내 장은 엄청 예쁜 장이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으면 좋은 미생물을 옮겨줄 거야. 내 옆으로 오거라.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이 뭘 하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 감기가 걸렸어. 전염이 됐어. 이러면 약을 막 만들어 보면서. 나를 빨리 치유해야 자기네가 사니까. 내가 그리고 막 늙어질라 그래. 막 그거 텔로미어 짧아서 빨리 약을 만들어. 길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고 쟤네들이 내뿜는 대사체들이 내 몸에 가장 좋은 약을 만들어 주거든요. 가장 날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근데 더 제가 놀라운 게 지금 7개 정도가 다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먹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찌꺼기가 엄청 많이 쌓였었던 소리죠. 소화도 못 시키는데 먹었던 거예요. 다 병이 됐을 거예요, 그게. 그게 다 동맥경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면. 제가 맨날 잠잠했어요. 저는 막 8시간은 자야 난 살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양질의 수면을 못 하니까 저는 오래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6시간만 자도 빠딱빠딱 막 눈이 떠지고 건강 잘 살고 있거든요. 또 면역, 이 콜레스테롤 체질 막 이런 게 다 낮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좋아지는 걸 보고 와, 나 진짜 수십 가지 질병에서 지금 내가 노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영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아메이 소개하는 영상인데 빨리 볼까요? 그래도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너무 영상 볼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너스 플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소득이 도대체 어디에서 끊어다가 우리한테 주냐. 비싸게 물건 좀 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내가 지금 버는 거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메이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이 중간 유통, 도매와 소매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쿠팡이나 이마트나 광고나 이런 쪽의 소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제조회사고요. ABO는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사업자 관계로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죠. 소득의 분배 원리만 하면 그다음부터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애들 이제 결혼하겠다고 오는 친구들 원리를 알려주고 계산을 시켜갖고 할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내치려고 하거든요. 원리. 소득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내가 알리고 쓴 모든 소비에서 내 이하의 소비를 빼면 돼. 너무 쉽죠. 그래야 내 노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전체에서 빼면 돼요. 이제 원리 알았죠? 예제 들어갑니다. 예제 1번. 네 명이 똑같이 아메이 어플에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똑같이 20만 원치 샀어요. 똑같이 20만 원을 샀어. 이제 풀면 돼요. 빼라 그랬죠. 전체에서 빼면 돼. 먼저 A, B를 볼게. A와 B는 20만에 3%니까 2, 3은 6, 6천 원. 그럼 M의 소득을 볼게요. M은 전체에서 빼야 되잖아, 여기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36,000에서 이 두 사람이 가져갔던 24,000 빼면 12,000원이면 24,000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에서 그 이하를 빼면 12,000원. 엄청 쉽죠? 그래서 요거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우리 식구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분배를 봤더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S가 M한테 알리고 M이 두 사람한테 알린 관계인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으세요? 우리 처음 오신 은혜 자매님. 자, 똑같이 20만 원을 썼어요. 수십까지 지나가 아까 답이 나오긴 했는데 똑같이 4명이 똑같은 돈을 썼어. 아메이에서. 회계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썼어. 20만 원을 똑같이 썼는데 이 사람을 알려주고 이 사람이 알려줬어요.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얘가 제일 많이 벌겠지. 윗대가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광고 유통. 내가 얼마나
전달과 후원을 많이 했느냐, 그 노력의 양으로 본데 있잖아요.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정확하게 아메의 소득 구조는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메를 했어요. 제 동생이 아메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 동생이 많이 버는 거 괜찮았지만 내가 알린 사람한테 당당하지 못한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렇게 6명한테 이제 당당하게 알려보는 거죠. 아까 입석 타고 오시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6명에 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그룹이 9%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빼고 나면 9만 원인데 이게 지금 물가를 반영해서 아메이 소득은 돌려주거든요. 물가를 반영하고 나면 16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쓴 거를 그대로 좀 돌려받는 수준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냐면 소득의 확장 원리는 복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막 팔로 다니거나 그다음에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면 6명, 지구에 6명은 있지 않겠어요? 이 6명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복제시키는 거예요. 아까 내 장을 복제시켜가지고 쌍둥이들을 만들어냈듯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유산균을 그분이 드시면 유산균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까지 알려드린다면 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키워보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 자세한 수익 구조는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그림을 만들면 70만 원 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 캐시백이 얘가 지금 추가 30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집중할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아메에는 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도와줄 수 있는 일의 교집합을 찾으면 돼요. 내가 하고 근데 이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업 설명이 제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미팅에 초대하는 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집중할 영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메에서 지금 앞으로 3+3 비전 보너스가 나오는데 앞에 1년이 좀 가버렸어요. 너무 아쉽게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5년이나 있습니다. 5년 동안 앞에 2년 동안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이 그림을 만드는데 집중해 보자는 거죠. 복제를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만드는데 그럼 비전 보너스도 못 받잖아요. 비전 보너스 못 받아도 엄청 돈 됩니다. 이 정도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보너스를 딱 더해보면 연봉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지금 뉴 플래티늄 포럼 파운더스 플래닛 세미나 여행까지 1년에 3번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정도 그림만 만들어내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3년을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거죠. 이렇게만 보내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이 넘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5년 동안? 근데 이게 딱 벌고 끝나는 일이냐?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진짜 대박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스폰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메이를 빼고 일을 안 하고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봐.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나 능력이 좋거나 운이 좋아야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아니랍니다. 승부를 내야 되는 곳이라면. 손자병법에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되겠지. 5년 지나면 그래도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부터 아니면 이번 달은 좀 그렇고 다음 달부터 그 시간이 너무 느끼지 않으세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다라는 걸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메이가 왜 비전이 있냐? 왜 비전이 있냐? 첫 번째는
유출의 이유는 적고 유입의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던 소비자들이 이마트를 쓰는 것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마트를 쓰는 사람이 아메이로 오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아까 아이템들의 그런 성격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자산을 만들어주시는데 플러스 환경 자산까지 만들어서 이게 내 때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기대가 없어서 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잖아요.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기대가 없다라는 말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는 다르다고 해요. 네트워크는 그냥 연결돼 있는 거지만 커뮤니티는 이 안에 실질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제 파트너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네트워크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네트워크를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 나는 우리 모임을 커뮤니티화 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모든 게 만족해서 행복한 순간이 왔는데 우리 엄마가 아프거나 우리 언니가 다쳤거나 내 친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나 그 행복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건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주변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듯이 주변이 살 수 있어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미래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전환기 비즈니스는 뭐가 끝났는가를 보지 말고, 뭐가 시작하는가를 묻기 전에 뭐가 끝났는지를 봐야 된다. 뭐가 끝났냐면 물질적 빈곤을 없앤다는 미션이 지금 비즈니스 세계는 끝났대요. 왜냐면 의식주에 대해서 더 이상 막 그렇게 하진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바꿔가야 되냐 했을 때 경제 합리성 한계곡선 바깥에 있는 미해결 상태 문제.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는 낮은데 난이도는 너무 높은데 보편성이 떨어져 손 안 대고 있었던 일들 있죠. 우리 아메 제품 다 그거예요. 아까 그 다른 회사에 없는 제품들 있죠. 다른 회사들이 손을 못 댄 거예요. 난이도는 너무 높은데 보편성이 떨어져서 아무도 돈 가치가 없으니까 손을 대지 않았던 영역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회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거기에다 손을 대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단효카 아메이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선택에 대한 얘기.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선택이고 가시면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것도 선택일 거고 집에 가서 책을 다시 읽고 아키텍트를 하는 것도 내 선택이잖아요. 모든 것은 내 선택으로 모여졌고 그 선택이 결국은 신념을 만들어내거든요. 나 그거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나 해내겠다. 나 잘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념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신이 응답하는 곳은 신념 있는 곳이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옳은 선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오늘 하루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